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합의됐습니다. 그런데 좀 진풍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안에서 대립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잡고 나머지 3당이 반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면서 예산안 처리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선거제 개혁이라는 이해관계가 걸려있죠. 오늘 뉴스룸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내용과 함께 민주당과 한국당의 낯설기만 한 연대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합의 소식을 박유미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기존 정부안에서 5조 원을 삭감했습니다. 감액 규모는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 회계 적립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한국당이 끝까지 삭감을 주장했던 일자리 예산은 23조 가운데 6천억 원을 깎았고 1조 원이 조금 넘는 남북협력기금은 1,000억 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OC 예산은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 목적으로 늘리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면서 뭘 늘렸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선거제 개혁을 약속하자고 요구해온 야3당은 기득권 동맹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 때문에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예, 오늘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여야가 기존에 합의했던 출산 장려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역 SOC 예산은 늘려서 잡았는데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김나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 합의에서 배제된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이 지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두 당에서 대표가 단식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요. 아무튼 국회 상황은 우선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국회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는 로텐더홀입니다. 한 10분 전부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모여들어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갔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당초의 예산안과 선거제도를 연계하자고 주장해왔던 야3당이 거대 두 양당의 예산안 합의에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오늘 합의한 예산 얘기를 일단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안에서 5조 원을 일단 깎았는데 어디서 깎은 겁니까? 네, 일단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증원하는 규모도 정부안보다 3,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한국당이 원래 강하게 주장해왔던 예산들인데 민주당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양당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눈에 띄는 예산은 저출산 예산입니다. 출산 장려금 2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이 저출산을 생각한다면서 생색을 내기도 했던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5조 원 규모의 감액인 만큼 이것 외에도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감액이 됐는지는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밝혀져야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출산 장려금 250만 원 사실 크게 뉴스도 됐던 것인데 이번에 아예 그러면 깎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동 수당도 기존 합의 내용보다 후퇴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9월부터 여야는 취약 전 아동, 그러니까 만 7살까지의 아동에게 아동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는 9살 미만의 아동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가 됐던 내용이라 이 역시 후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뒤에 지금 농성하는 소리가 좀 들려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듣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의 리포트를 들으시기에. 아무튼 지금 야3당은 모여서 저렇게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 SOC에서는 오히려 늘렸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제 지역구 챙기기다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합의문에는 지역 SOC 예산은 확대한다는 내용이 못 박혔습니다.
이 지역 SOC 예산이라는 게뭐 다리를 만들거나 철도를 만들고 도로를 뚫고 이런 예산들인데 대체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던 것들입니다. 이 SOC 예산은 매년 국회 심사 단계에서 증액이 되어 왔는데 결국 오늘도 증액에 합의가 된 겁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농성 관련 리포트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서 좀 끊겠습니다. 농성 관련 얘기는 저희들이 이미 전해드린 바도 있고 아까 김나한 기자가 앞에서 또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요. 다음에 혹시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자리 말고 조금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산안을 더 끌지 않고 합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사사건건 가장 대립해온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잡고 예산안을 발표하는 모습은 분명히 좀 낯설게 보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설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결국 선거구제 문제 때문이죠. 선거제도.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야3당은요, 민주자유당, 또 더불어한국당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두 정당을 비난했습니다. 예.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이 두 정당과 나머지 세 당의 입장이 달랐던 겁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부터 좀 짧게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우선 그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득표율과 최대한 맞추자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사실 말 그대로 승자 독식 구조라서 지역구에서 1등을 못하는 소수 정당 후보의 표는 모두 죽은 표, 사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이런 표들이 비례대표 의석으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전국 연동형, 권역별 연동형 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큰 뼈대는 같습니다. 예. 네, 먼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를 정하고요. 가져가는 의석수가 득표율과 비교해서 부족하면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대 정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코 반가운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20대 총선 결과를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예, 예. 네,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은 33.5% 그리고 민주당은 25.5%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 차지한 의석의 비율은 각각 40%가 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결과는 또 확 달라집니다. 아, 그런가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은 14석, 그리고 민주당은 21석이나 줄어듭니다. 대폭 줄어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반면 국민의당은 46석이나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도 17석을 더 가져갑니다. 예. 근데 이건 이제 의석수 늘리는 문제와도 연동이 돼 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비례대표 수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3당은 의원 정수를 300석보다 60석 더 늘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서 지역구가 크게 줄기 때문에 결국 의원들의 반발로 이런 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의원 수를 늘리는 건 사실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바로 이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3당은 세비 같은 여러 비용을 대폭 줄이면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괜찮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예. 한국당과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예. 일단 뭡니까? 그 세비를 1.8% 인상하는 안이 이번에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야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얘기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세비를 깎고 의석수를 늘리고 싶다면 우선 거기에 좀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는 안 들려오고 있는데 이따가 저희가 김관영 의원을 연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그것도 좀 함께 포함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죠.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처럼 풀리지 않는 팍팍한 세상사 때문일까?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은 점차 소소한 즐거움과 스스로를 향한 위안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막 구운 따끈한 빵을 손으로 뜯어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었을 때의 기분. 하루키의 책에 등장한 이후에 이제는 삶의 한 양식처럼 돼버린 소확행. 단어의 맨 바닥에는 감출 수 없는 체념과 절망의 마음이 숨어 있다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개인의 소소한 일상 또한 담겨 있습니다. 다소 엉뚱한 유행어도 생겼습니다. 소확행이 아닌 소확횡. 개인 자료를 회사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지우개나 볼펜 몇 자루를 슬쩍 집어오는 등 회사의 자원을 소소하게 말 그대로 슬쩍 하는 직장인의 작은 일탈을 의미한다는데 엄격한 잣대로 보자면 비난받을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딱히 죄가 되지는 않는 애매하고도 소소한 횡령이라고나 할까. 소소위 풀어 쓰자면 그곳의 명칭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소위원회. 법적인 근거도 뚜렷하지 않고 기록조차 남지 않은 그 작은 방에서는 지난 며칠 동안 수억, 수천억, 수조 원의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새벽길을 달린 6411번 시내버스의 승객들이, 갑질의 횡포를 감내하며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으고 모아서 낸 세금은 그렇게 거래하듯 나누어졌습니다. 진통 끝에 예산안은 내일 통과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그마저도 거대 여야당들의 이해가 어우러진 합작의 결과물이라니, 그래서 이제 작은 야당에서는 바로 그 소소위 안에서 벌어진 예산 거래 백태를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으름장마저 나오는 오늘, 소확행 그리고 소확횡, 그 안에 담긴 소소함의 사전적 풀이는 대수롭지 않고 자질구레하다라는 의미라는데, 그동안 소소위에서 그들이 행한 것은 소소한 행복도 아니고 소소한 횡령도 아닌 그들만의 커다란 행복.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그 소소위에 대한 앵커 브리핑을 방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사사건건 충돌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두 정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등 선거제도 개편 약속과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야3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바로 그 소소위에서 이뤄진 그러한 예산의 거래 이런 것에 대한 공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제가 이제 으름장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얘기를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관영입니다. 뭐 안녕하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야3당 모두가 지금 뒤에서도 이렇게 농성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손학규 대표가 목숨까지 바치겠다 예, 이렇게 하면서 단식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바로 이제 같이 단식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이미 단식에 들어갔습니까, 예. 손학규 대표는? 네, 단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예. 뭐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이정미 대표도 들어갔나요? 네, 이정미 대표도 저녁 저희가 7시 45분에 합동으로 규탄 집회를 했는데 그 예. 자리에서 단식을 선언하고 네, 단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혹시 민주평화당 네, 쪽도 정동영 대표가 단식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나요? 그렇다면? 네, 아직은 네,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목숨을 바쳐서라도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목숨까지 바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 물론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비장하다 하는 것인데 결국 이제 선거제도 때문이잖아요, 그죠? 네, 손 대표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뭐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단식을 선언을 하셨는데요. 예. 이제 25년 정치하시면서 선거제도 개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늘 같은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고 생각보다 그날이 빨리 왔을 뿐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 아닌가 싶다라고 예. 하면서 준비를 해오셨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저 단식하고 있는 장면이 화면에 좀 잡혔는데요. 지금 계속 저 예, 예. 자세에서 저 상황에서 단식을 계속하는 건 물론 아니시겠죠? 이제 앉아 계신 것이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시기 때문에 예. 의자에 앉아서 계속 단식을 하시겠다고 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얘기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단식으로서 이것이 과연 해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특히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두 여당과 제1야당이 표결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예. 표결 강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미 뭐 예산은 예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3당은 아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럼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토론을 하고 퇴장을 할지 아니면 본회의장 입장 자체를 하지 않을지에 관해서는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이 질문은 드리겠다고 저 시청자 여러분께 예고해드려서 예, 예. 연동제 선거제로 갔을 경우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기반은 국회의원 수의 즉 정족수의 증가에 있다고 하고 그 국회의원 예. 수를 늘리는데 국민들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 뭐랄까요 이제 설득 차원에서 국회의원 수는 예. 늘리되 세비는 줄인다.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가 오히려 1.8% 증가해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여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 여야에 지금 농성하고 있는 야3당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것부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1.8% 증가된 것은 맞고요. 예. 다만 바른미래당 의원들 30명은 내년 세비 인상분을 이미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다른 두 당은요? 다른 두 당은 아직은 그 부분은 협의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이 올해도 2018년도분을 반납했기 때문에 예. 2019년도분도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다만 이 연동형 비례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80석 내지는 약 100석 정도는 있어야지 연동형 예. 비례대표제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역구를 그만큼 줄여야 되는데 지역구를 상당폭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의석수를 늘린다면 약 330석, 예를 들면 30석 정도, 10% 정도를 늘리고 예. 나머지 전체 의원들의 고통 분담으로 10% 늘어나는 것을 감당하겠다. 그런 취지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 한 가지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만일 내일의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잡고 표결해서 통과시키면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으로 정부 여당은 큰일을 했다라고 자축하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예산안 통과도 민생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 선거제도 개편은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계획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안 통과되는 시점에 같이 논의해서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에 대한 대강의 합의를 보자라고 수차례 제안을 해왔던 겁니다. 예. 그러나 서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 동맹이 이렇게 무섭고 클 줄은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식에 들어가시긴 했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종료돼 버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명확한 답변은 제가 듣질 못했는데요. 일단 뭐 그걸 제가 손 대표께서는 선거제도가 정확하게 법으로 개정될 때까지 예. 단식을 계속하시겠다는 입장을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예.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 받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드리겠습니다. 예. 원내대표 회동 예. 이후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증액 사안에 대해서 두 거대 양당의 철저한 담합에 의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시작됐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동안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양당이 담합 예산 처리하면서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비도덕적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라. 당장 무엇으로 연결이 됐냐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소소위 문제. 거기는 지금 뭡니까 전혀 기록도 안 남고 공개도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있었던 어떤 그 예산 거래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언론 쪽에서 더 봐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두 당이 예산안 처리를 통과를 합의하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수준의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저는 담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소소위에서 이번에 예산안이 정부 예산 470조 원 중에 약 1%를 초과하는 5조 원 이상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증액은 약 4조 5천억 원 가까이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4조 5천억 안에 두 당의 대다수의 그 의원들의 민원이 저는 포함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그러니까 가정으로 예. 말씀하시는 건 좀 제가 좀 이해는 안 가는 무슨 얘기냐면 그 소소위에 바른미래당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갔습니까? 아니 계속 있었죠. 그런데 이 소소위는요 마지막까지 감액 부분만 서로 의논을 하고 예. 그리고 손을 뗍니다. 그리고 증액하는 문제는 마지막에 예산을 처리하기로 한 당들이 주로 주도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른미래당 빠져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결국은 빠졌죠. 예. 그러면 그렇게 추정으로만 말씀하시면 물론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제기하고 국회 안팎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추정으로만 말씀하시기엔 좀 곤란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보고받으신 내용도 있을 것이고 등등 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예. 예, 뭐 그 안에서 상당히 의논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또 지도부들이 요구하는 많은 예산 주장해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관철되는 제가 상황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뭐 아동 수당이라든가요. 예. 또 당에서 당 차원에서 주장해왔던 상당히 큰 폭의 예산들을 이번에 두 당이 합의하면서 포함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도를 보면 예를 들면 출산 장려금 같은 것은 오히려 깎여버렸던데요? 출산장려금은 당장 뭐 상당 폭의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동에 관한 전체 복지 문제를 전체를 다 다루고 나서 알겠습니다. 그 인상폭을 정하자라고 합의가 됐습니다. 예. 한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오늘 문제가 됐던 SOC 예산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늘어났다라든가 어떤 특정 지역에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예산 증액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해당 당사자 의원들하고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기재부의 오랜 예산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도대체 얼마나 예산이 증액됐는지는 오직 자기가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만 알게 되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거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민 세금인데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되고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자기가 한 것만 알아야 되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저희들 입장에선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군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예. 당초 정부 예산안과 비교를 하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증가됐는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